그렇게 초를 끄고 칠흑처럼 어두워진 안방에서 교월은 줄곧 작심해왔던 일을 치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분명 천벌을 받을 것이 틀림없구나. 허나 하늘이 노하신다 하여도 내 의지를 꺾을 수는 없을 것이었다. 교월은 다시 한번 눈을 질끈 감고 독한 마음을 다잡고는 경심의 남편에게 다가서 고쟁이를 집어던지고는 재빠르게 일을 마무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야담상회를 찾아주신 선비님들 감사드리옵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합니다. 경심이 이 여편네야. 내가 아주 동네 창피해서는 어디 가서 너랑 죽마고우라는 소리를 못하겠다 이거야. 삼경도 넘은 야밤의 시간에 남편 사랑을 독차지하시는 순간을 그리도 떠나가라 알려대니 원 어찌 그리 채통이라는 것을 모르실꼬? 아니, 근데 요 기집애가 사돈난 말을 하고 있네? 이거사, 웃기지 말 거라 교월아. 그건 오히려 내가 할 소리지 않니? 밤에 작작 좀 하고 잠이나 좀 자고 그런 소리를 해라 이거사. 너야말로 밤마다 너무 시달리는 통에 온 고을에 깨를 볶는 냄새가 퍼져 참새들도 우리 고을을 떠나지 못한다는 소리도 못 들었니? 주변 사람들의 이목 따위는 아랑곳하지도 않은 채 남새스러운 음어를 아무렇지도 않게 뱉으며 서로를 타박하는, 그러나 사실은 매우 두터운 우애를 자랑하는 사이좋은 두 친구가 있었습니다. 고을의 떠돌이개가 누구네 집 앞놈에게 씨를 뿌렸는지가 저작거리의 가장 큰 화제일 만큼 한적했던 조선의 어느 한 고을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서로의 앞집과 뒷집에 딱 붙어 살고 있던 교월과 경심은 동갑내기에 어릴 적부터 붙어 지내던 사이였습니다. 서로의 몸 어디에 점과 흉터가 있는지도 꿰고 있을 정도로 피는 섞이지 않았으나 가히 친자매 같은 끈끈하고 스스럼 없는 관계였지요. 어릴 적부터 서로의 집을 왕래하며 자연스럽게 교우를 다졌고 두 사람 모두 선머슴 같은 괄괄하고 대찬 성격으로 그 시절 조선의 아녀자가 갖춰야 할 조신한 절개와는 거리가 먼 여걸들이었기에 주변 어른들은 그 둘을 가리켜 마치 관포지교와 너끈히 견줄 만한 우정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한 동네에서 서로 붙어 다니며 산이고 들이고 쏘다니고는 시야에 들어오는 마을의 사내 아이들 골리는 재미로 하루를 지내던 악동들이었지요. 성장하면서 그 천방지축 같은 성질머리는 점차 사그라들긴 하였으나 그럼에도 두 사람의 거침없는 언행을 막을 자들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나이를 먹게 된 교월과 경심은 공교롭게도 둘 다 엇비슷한 시기에 혼인을 하게 되었지요. 집안과 집안끼리 이미 정해둔 혼사였기에 두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어릴 때처럼 함께 지내며 남부러울 것 없는 우정을 다질 수 없음에 슬퍼했습니다. 서로의 손을 맞잡고는 서로의 앞길을 응원하며 제게 주어진 운명대로 각자 시집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쩜 시집을 가고 보니 자신들의 시댁의 위치가 바로 담 하나를 사이에 둔 서로의 앞집과 뒷집이지 않았겠어요. 동네에서 중마고우로 지내던 사이가 시집을 와서도 이웃사촌이라니. 이런 우연과 필연이 겹친 관계가 또 있겠나 싶었던 두 사람은 몹시도 기뻐하며 외쳤습니다. 어머, 도대체 이것이 어찌된 우연이니 그래? 정말 너랑 나는 결단코 떨어질 수 없는 운명의 실이 이어진 모양이로구나. 어휴, 질린다 질려 이거사. 그만 좀 따라다녀라. 지겹지도 않니? 얼씨구, 저런 화상이 말하는 뽐새 좀 보시게. 교월이요, 맹랑하기 짝이 없는 지지배야. 네가 나를 따라다니는 게 아니고? 교월과 경심은 연고도 없는 고을로 시집 오게 된 외로움을 서로의 존재가 녹여줄 수 있다는 사실에 안도하며 안심하고는 장난을 치며 이를 드러내고 깔깔 웃었지요. 각자의 남편이 서로 엇비슷한 품계의 벼슬을 지내고 있었고 아내에게는 극진한 성미를 지니고들 있었기에 자신의 부인이 고향 친구와 어울리며
외로움을 잊고 지내는 것을 적극 권장해 주었습니다. 그리하여 둘은 혼인 전보다 더욱 친밀하게 지낼 수가 있었답니다. 교월과 경심은 서로 짬이 날 때마다 다과상을 차려놓고 붙어 앉아 남편과 함께 치룬 많은 밤들에 대한 춘담을 이야기하며 즐겁게 담소꽃을 피우곤 했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나를 못 잡아먹어 안달이지만 내가 지금까지 견딜 수 있는 이유가 뭐겠니? 바로 남편이 야밤을 뜨끈하게 달궈주기 때문 아니겠어? 너 같은 천방지축을 데리고 사는 남편이 보살이지. 경심이 이거사. 도대체가 너의 망측한 교성 때문에 자다 깬 적이 하루 이틀이 아니란 말이다. 지압이 석갈의 맛이 그리도 좋더냐? 그렇게 말하는 교월이 너야말로 소피를 보러 나갔다가 마른 하늘에 천둥벼락이라도 치는 줄 알았다 예. 누가 들으면 아주 요절이라도 내는 줄 알았겠어. 어쩜? 양반댁 마나님이 조신하지 못하게 그게 무슨 말이니? 요절이라니. 교월이 네 입에서 조신이라는 말이 나오다니. 세상 참 오래 살고 볼 일이네? 아주 지나가던 개가웃을 노르시다 이거사. 이렇듯 두 사람은 만나기만 하면 양반댁 안방마님의 체면도 잊은 채 서로 깔깔대는 낯으로 진득한 농을 나누며 지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이 함께하며 즐거웠던 시간이 흐르고 몇 해가 지나가자 견고하던 이 두 사람의 우정에도 조금씩 실금이 가기 시작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어요. 간밤의 꿈자리가 뒤숭숭했던 교월은 눈을 뜨자마자 속이 타들어가는 것만 같았습니다. 어찌 이런 흉하디흉한 꿈을 다 꾼단 말인가? 사실 교월에게는 진작부터 말 못할 고민이 있었답니다. 혼인 이후로 부부의 금슬은 장안의 으뜸이었지만 교월 내 부부에게는 도통 후사가 들어서질 않았습니다. 조선 팔도에서 태기에 좋다는 약은 다 써보고 은밀하게 구한 음서에 쓰인 대로 각종 몸의 자세들을 다 동원하여 기이한 운우지정을 모조리 치러보았지만 교월에게는 도통 산기가 찾아오지 않았지요. 교월의 남편은 이 또한 하늘의 뜻이니 낙심 말고 여유를 가져보자 하며 웃었지만 아이가 간절했던 교월은 그 실망감이 너무나 컸습니다. 게다가 엇비슷한 시기에 혼인하였던 윗집의 경심은 벌써 자식들이 셋이라 집안에 웃음이 끊이질 않았지요. 교월은 줄곧 그런 경심이 너무나 부러웠습니다. 외모로 보나, 넘치는 춘심으로 보나, 이부자리 정의 크기로 보나, 자신이 결코 경심에게 뒤지지 않는다 생각하며 지냈는데 저렇듯 쉽게 순산하는 경심과 달리 자신에게는 단 한 번의 입덧조차 찾아오지 않음이 야속하여 밤마다 눈물을 훔치곤 하였지요. 그렇다고 남편이 시덥지 않았느냐 하면 그것도 아닌 것이 그 전륜한 위세라면 어디에 내놓아도 부족함이 없었으니 더욱 귀신이 곡할 노릇이었습니다. 윗집에서 경심의 아이들이 장난을 치며 떠들썩하게 노는 소리가 교월의 귓가를 간지럽혔습니다. 내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 이리도 박복한지 참으로 하늘도 야속하기만 하구나. 천지신명이시여 밤마다 올리는 이 교월의 기도를 정녕 들어줄 생각이 없으시단 말입니까? 아이 하나 점지해주는 것이 그리도 허락하시기 힘든 일이냔 말입니다. 교월은 담벼락 너머로 경심의 아이들을 훔쳐보며 부러움과 근심 가득한 얼굴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야속한 시간은 흐르고 흘러 어느덧 대명절인 설이 다가왔습니다. 교월내와 경심내는 함께 만나 고을에 열린 명절장을 보러 나갔지요. 시끌벅적한 장터에 들어서니 경심내가 아이들의 신발도 고르고 아이들이 장난을 치며 뚫어놓은 창호문을 덧발라 수선하기 위한 창호지를 사며 아이들에게 훈계하는 모습이 교월은 그저 부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이들의 정신없는 소란 속에서도 그것이 마냥 행복해 보이기만 하였지요. 교월의 남편이
교월에게 지극하여 늘 사랑을 받으며 지내고는 있지만 교월의 마음 한구석이 허한 것은 어쩌지 못했으니까요. 그렇게 한바탕 시끌벅적한 장보기가 끝이 나고 해가 지는 저녁이 되어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는 길. 경심이네 아이들은 경심의 보따리를 나눠 들고서 떠들썩하게 자기 꽃가신을 신어보고 웃으며 야단이었으나 그 반면 교월의 집은 적막하기가 말도 하지 못했지요. 불현듯 서글퍼진 교월은 구멍 하나 없는 자기 집 창호문에 손가락으로 구멍을 내며 중얼거렸습니다. 서방님, 우리 집 문은 3년이건 5년이건 구멍 하나 나지 않는데 내 오늘처럼 이리도 구멍이 야속한 날은 또 처음이 옵니다. 눈물을 훔치며 말하는 교월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남편의 표정도 어두워지고 말았답니다. 그렇게 일가족이 잔뜩 모인 설제사를 지낸 후 눈코 뜰 새 없이 지나간 부엌일에 정신없이 하루를 보낸 경심과 교월은 그날 저녁 손님들이 모두 돌아간 경심의 집에서 만났습니다. 친척들 술상을 차리랴 주막으로 몰려간 남정네들 뒤치다거리에 착신이 녹아내린 둘은 단꿀 같은 휴식을 즐기며 뒷방에서 여자들끼리 술 한 잔을 나누고 있었지요. 그렇게 서로 이야기 꽃을 피우던 중 아까부터 무언가를 고민하듯 움찔거리던 교월이 얼큰하게 올라온 취기를 빌미로 결심한 듯 경심의 손을 덥석 잡고는 울먹이며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경심아, 부디 지금부터 하는 내 말을 일절 오해 없이 들어다오. 제발 내 청을 뿌리치지 말아주렴. 평소와는 너무도 다른 제 친구의 모습에 경심은 바짝 긴장하여 입맛을 다시고는 물었습니다. 아니, 교월아. 왜 그러는 거니? 대체 무슨 일인 게야? 교월이 내가 하는 부탁이라면 내 죽는 거 빼고는 몽땅 들어줄 용의가 있으니까 어서 말해봐. 친구 좋다는 것이 뭐겠니? 그러자 그 말에 용기를 얻은 듯한 교월이 경심에게 다가와 그녀의 귀에다 대고 조심스럽게 몇 마디를 속삭였습니다. 뭐? 뭐가 어쩌고 어째? 교월의 귓속말을 들은 경심의 낯빛이 대번에 흑색이 되어 화들짝 뒤로 낮아빠지며 손사래를 치고 말았습니다. 너 미쳤니? 예. 너 아주 단단히 미쳤구나? 그건 안 될 일이야. 절대로 안 돼. 그런 경심을 힘없이 바라보며 교월은 더욱 울상이 되어 말했습니다. 경심이 이 사람아, 내가 가벼이 생각하여 허투루 하는 말이 아니란다. 이것이 하루 이틀에 나온 생각이겠니? 정신이 나간 소리라는 것은 알지만 내 오죽이나 답답하고 먹먹하면 천하의 친구인 경심이 너에게 이런 미친 소리를 다 하겠니? 이 일은 하늘과 우리 둘만 아는 비밀로 붙일 터이니 불쌍한 나를 봐서라도 경심이 네가 제발 한 번만 눈을 감아다오. 제발 부탁이란다. 교월은 경심 앞에 무릎까지 꿇어가며 그녀에게 통사정을 했습니다. 경심은 몹시 난처한 얼굴로 그런 교월을 바라보다 연거푸 탁배기를 거칠게 들이키고는 깊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정녕 내 마음이 그러한 게니? 일지를 정한 거야? 다시 말하겠지만 이 일은 하늘이 용서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쯤은 교월이 너도 잘 알고 있는 게지? 하늘이 이 교월을 단죄한다 한들 내 오늘의 일은 무덤까지 가지고 갈 것이니 경심아, 친구 한번 살려주는 셈 치고 도와다오. 어느덧 밤은 깊어 삼경이 되었고 경심은 결국 애절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는 채 단짝 교월의 청을 물리치지 못하여 힘없이 고개를 끄덕이고는 자리에 드러눕고 말았지요. 마지못한 경심의 허락을 받아낸 교월은 그 길로 경심의 남편이 골아떨어져 있는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친척들과의 연희은 술자리로 이미 만취가 되어버린 경심의 남편은 안방으로 들어온 교월이 몰래 초를 끄는 것도 알아차리지 못한 채 말했습니다. 임자, 탁주 냄새가 진동을 하는구려.
어서 들어와 눈을 붙이시오. 오늘 참말로 고생 많았소. 안방으로 들어온 사람이 당연히 자신의 아내인 경심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잠결에 드문드문 중얼거린 남편은 그 말을 끝으로 다시 우렁차게 코를 골며 잠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초를 끄고 칠흑처럼 어두워진 안방에서 교월은 줄곧 작심해왔던 일을 치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분명 천벌을 받을 것이 틀림없구나. 허나 하늘이 노하신다 하여도 내 의지를 꺾을 수는 없을 것이었다. 교월은 다시 한번 눈을 질끈 감고 독한 마음을 다잡고는 경심의 남편에게 다가서 고쟁이를 집어던지고는 재빠르게 일을 마무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영겁 같기만 하던 시간이 흐르고 옷매무새를 매만지며 조심스럽게 안방에서 나온 교월. 저기 경심아, 고맙고 또 고마우면서도 얘 얼굴을 마주할 면목이 없구나. 오늘 일어난 일은 관에 들어가는 순간까지도 함구할 테니 너무 심려치 말고 어서 들어가 보려무나. 비밀 유지만큼은 반드시 약조할 테니 걱정 말렴. 초조한 얼굴로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경심에게 두서없이 이야기한 그녀는 경심을 향해 꾸벅절을 하고는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지요. 경심은 땅이 꺼져라 한숨을 쉬면서 저 멀리 사라져가는 교월의 뒷모습을 바라보다 폐부 깊숙이 무거운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젓고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을 남편이 자고 있는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교월과 경심, 그리고 하늘만이 아는 비밀이 생긴 날 이후 벼가 익기도 전에 교월에게 입덧이 찾아오더니 추수가 끝날 즈음에는 순산하여 그렇게 고대하던 아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교월과 교월의 남편은 감격에 겨워 대성통곡을 하며 부부를 찾아온 보물 같은 아이를 맞이하였지요. 교월의 남편은 교월을 껴안으며 그간 고생 많았다 말해주었고 그런 남편을 보며 교월은 엄청난 죄책감이 찾아왔지만 자신이 순산한 아이를 보자고 그 감정은 기쁨으로 바뀌었지요. 교월의 아들 필백은 해가 갈수록 무럭무럭 자랐답니다. 영특하기가 말도 못해서는 신언서판이 매우 뛰어나 장차 크게 될 것이라 여기는 사람들도 있었지요. 자기 집 마당에서 요란하게 뛰어노는 그런 필백을 담벼락 너머로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는 여인이 있었으니 바로 경심이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어쩐지 묘한 후회가 흐르고 있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경심이 자신의 아이들이 공부하고 있던 서당으로 도시락을 전달하러 가게 되었습니다. 서당에 들르니 군장은 일이 생겨 잠시 출타 중이었는데 아니, 글쎄 이게 무슨 일인가요? 이제 겨우 7살 된 필백이 군장을 대신해서 서당의 학동들에게 소학을 가르쳐주고 있지 않겠어요? 필백에게 소학을 배우고 있던 학동들 사이엔 무려 67은 더 나이가 많았던 경심의 아이들도 섞여 있었지요. 그 광경을 본 경심은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아니, 저게 대체 무슨 꼴이란 말이야? 우리 아이들이 고작 저 쬐그만 꼬마 녀석에게 수학을 배우고 있다는 것인가? 경심은 너무도 자존심이 상하여 부하가 치미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답니다. 또 어느 날에는 경심이 교월과 함께 장에 가던 중이었습니다. 우연히 길에서 서당의 훈장과 마주치게 되었지요. 교월을 발견한 훈장이 그녀를 향해 크게 웃으며 소리치는 것이었습니다. 대개 아이는 그야말로 천재요. 내년엔 어렵지 않게 조시를 볼 수 있을게요. 아들 하나 참으로 잘 키우셨소이다. 그 말을 들은 교월은 뜰듯이 기뻐하였으나 반대로 경심은 속이 뒤집히고 말았습니다. 그로부터 며칠이 지나고 어느 야심한 밤 경심이 교월을 자신의 집으로 불러서는 앞에 차려진 술상에서 잔을 들어 연거푸 서너 잔을 벌컥벌컥 들이키며 말했습니다.
교월아,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되겠단다. 이제 그만 아이를 돌려줘. 아니, 경심아.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니? 아이라니? 아무리 생각하여도 아이를 돌려받아야겠다. 경심이 단호하게 던진 한마디가 교월의 가슴에 비수처럼 날아와 박혔습니다. 늘 가슴 한켠에 숨죽이며 품고 있던 불안함이 한 번에 터져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싶었던 것이지요. 직후엔 졸지에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고성이 오가며 멱살잡이를 하기도 했고 밤이 새도록 말다툼을 벌이다가 서로의 머리끄덩이까지 부여잡고는 마당에서 구르니 그 꼴을 본 남편들이 달려와 겨우 교월과 경심을 뜯어말렸습니다. 남편들이 자신들을 떼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둘은 씩씩대며 싸움을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결국에는 일이 커지고 커져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해 사또 앞까지 서게 되었습니다. 사또의 앞에서 경심은 천륜을 앞세우며 제 자식이라 우기고 교월은 경심과 한 약조를 앞세우며 제 자식이라 우겼답니다. 두 사람은 한치도 물러설 기미가 보이지 않았지요. 교월과 경심의 주장을 잠자코 듣고 있던 사또는 선뜻 결판을 지어줄 수가 없었습니다. 고을 사람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명판결이 내려지지 않으니 사또는 지끈지끈 골치가 아파왔지요. 결국 사또는 교월의 아들 필백을 관하로 데려오라 명했답니다. 그리고는 필백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래, 너의 생각은 어떠하느냐? 사또의 물음에 교월의 아들은 하늘을 지그시 올려다보고는 별 시덥잖은 것을 물어본다는 듯 또랑또랑하게 말했습니다. 사또나리,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지난 계절 우리 논에 모를 심을 때의 일이었지요. 경심 아주머니 댁에 심을 모가 모자라 우리 집 남는 모를 얻어가서 심었던 일이 있습니다. 가을이 되고 추수할 때가 왔을 때 우리 집에서는 그 누구도 경심 아주머니 댁에다가 대고 우리 모를 심어 추수한 나락이니 그 곡식 또한 우리 것이라며 내놓으라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여기까지랍니다. 부디 사또께서 지혜롭게 헤아려 주옵소서. 아이의 말이 끝나자마자 사또는 무릎을 탁 치며 큰 소리로 고했습니다. 이 아이의 영특한 지혜가 본 사또의 지혜보다도 밝구나. 판결을 내겠느니라. 경심은 듣거라. 앞으로 두 번 다시 교월에게 그런 억지를 부린다면 그때에는 관하로 끌려와 곤장형을 맛보게 할 것이니 그리 알고 썩 물러가도록 하라. 그리고 교월은 이 아이를 반드시 훌륭하게 보살피어 장차 이 나라를 빛낼 인재로 기울였다. 사또의 판결이 내려지자 교월은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아들을 껴안았습니다. 어머니, 그만 우셔요. 그만 우시고 채비를 하세요. 어서 집으로 돌아갑시다. 그리하여 송사를 마치고 씩씩한 제 아들의 손을 잡고 집으로 향하는 교월의 눈에서는 도착하는 순간까지도 눈물이 마르지 않았다는 후문이 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야담상회를 응원해 주셔요. 시청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하옵니다.